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길입니다. 4월 10일 총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우리 우파 진영에서 여러 어수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 털어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입증이 되었듯이 어느 때보다도 원내 입성의 가능성이 드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는 여기 찍으면 사표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망설이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찍으면 된다. 기호 8번 여러분들 자유통일당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또 우리 자유통일당에 출마하신 우리 비례 후보자들의 면면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번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4번 지명되신 김학성 후보자님 모시고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제 김학성 교수님 제가 항상 호칭을 했었는데 네. 후보자님이라고 제가 부르려니까 살짝 좀 어색해지긴 하네요. 네. 편하게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좀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섞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우리 후보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고 또 현재 살아가면서 정말 참담하고 힘든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느끼실 터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데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보수우파가 결집해서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면서 함께 국정을 나누어 가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동안에 매우 미비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25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국권이 지내왔는데 이번에는 원내 입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점쳐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유통일당을 선전하고 자유통일당이 왜 선전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자유통일당의 상당 부분을 지지를 해 주셔야 될 이유 이런 등등을 우리가 설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유통일당 지지는 하는데 이거 정말 제가 8번 찍어도 되나요? 하는 궁금증들이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그럼 우리가 8번을 찍어야 되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원하게 말씀 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거듭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저희가 당에 대한 이야기하기 앞서서 또 어쨌든 자유통일당의 4번 후보자로서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학성 후보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김학성 후보님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권위 있는 헌법학자십니다. 실제로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이 법조계에서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중요한 부분들을 역할을 하신 등등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 잘못된 이 대한민국에서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던가
또 어떤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목소리를 내주셔왔다는 거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알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 좀 후보자 입장에서 약간 좀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PR을 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91년도에 네. 헌법학 수험수를 제가 낸 바가 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제 능력으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그 전에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시다가 지혜를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91년부터 12년간 네. 대한민국에서 해당 부분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했습니다. 그 91년도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시험을 합격한 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제 책을 못 봤을 거예요. 그는 제가 5월 달에 책을 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아쉽지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은요. 대한민국에서 사시, 행시, 외시, 승진 할 거 없이 당시는 한 3만 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 뭐 제 책을 뭐 1년에 네. 15,000에서 많이 볼 때는 2만 한 4, 5천까지 아이고.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의 거의 교과서를 맞습니다. 내셨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때 만약 공부하셔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고위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95년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교수님 책을 봤을 수 있겠네요. 어쩌면 아니라 100% 봤습니다. 왜냐면 네. 그 당시는 이제 네. 이게 한번 책이 네. 베스트셀러에 반열에 오르게 되면요. 네. 수험생들은요. 네. 안 사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강력하게 추정컨대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당연히 우리 교수님, 우리 후보자님의 네. 헌법학 소위 거의 교과서급의 네. 예, 예. 책을 접했을 거다. 예. 분명히 봤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시절에 다 봤었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네. 거의 뭐 우리 후보자님이 헌법학의 정석을 거의 내신 셈이었네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뭐 인기도 좀 얻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그 뭐 재산도 좀 축적할 수 있었고 인세로. 인세로. 근데 그게 뭐 사업하는 분에 비하면 네. 그건 매우 미비하지만 그래도 네. 대학 선생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그 전체 2012년 그때 보니까 네. 제가 2002년도에 책을 이제 그만둔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2002년인가 3년에 이 세상이 바뀌는 게 로스쿨 체제가 되니까요. 예. 수험생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이 총 2,0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고시에서 헌법이 빠졌습니다. 그건 나라 꼴이 아닌데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른다.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는 판에 그렇죠. 자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또 외무고시 같은 경우는 외무고시가 없어지면서 그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거기 입학시험으로 다 대체되는 바람에 네. 헌법 과목이 빠지게 됐고 없어지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옛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랬는데 네. 한 12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지만 그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이 법학 시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예. 뭐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제주 4.3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망발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2020년에 네. 추모사를 했을 때 네.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런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란 세력에 대해서 저보다 더한 찬사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대부분 조용했어요. 네. 이듬해에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 이 반란 세력들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경을 네. 국가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반란을 진압했는데. 반란 진압했는데 예. 그게 2021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해
4월 14일자 네. 조선일보에다가 제가 의견 광고를 700만 원짜리를 냈습니다. 아유. 뭔가면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제가 하단에 네. 제 이름을 밝히고 네. 제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제가 2021년도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조회를 보면 조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의견 광고는 조회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일간지에다가 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칼럼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면 그 증거를 남길 필요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 낸 의견 광고는 검색은 안 됩니다. 네네네. 광고였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그만큼 이미 김학성 후보자님께서 이 문재인 정권, 사실 이건 이제 비단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서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장악해 놓은 네. 그 역사 가치관이 정말 그런 끔찍한 언행으로 이제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김학성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고의 헌법학자로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언급을 했고요. 결국 지금 자유통일당에 이런 지금 우리 애국자분들, 진짜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지금 비례 후보군에서 큰 활약을 계시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신문 광고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좌파들 중에서 네. 한 사람도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저한테. 네. 걔들은 어거지를 잘 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제 은사분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김 교수 내가 김학장 정말 훌륭하다. 네.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는데 그래도 김 교수가 그 말을 해줘서 보람되다. 이런 같은 편에 있는 분들이 칭찬하는 일은 있어도 네. 좌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저를 공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에 근반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후보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실을 덮으려고 애를 써왔던 네. 거죠 그동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후보자님의 어떤 여러 활약상이라던가 또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네. 많이 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유통일당은 지금 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한 하늘 밑에서 네.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 살 수도 없다. 예. 한 하늘 밑에서 네. 제 생각에는 예컨대 우리가 우파다 좌파다 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거기도 갈등이 있겠지만 네. 나름 논리를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좌다 우다 하는 갈등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을 보면 네. 정말로 어떻게 한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전과 사범 정도가 아니라 네. 예컨대 지난번 대선 때에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재명이가 말했잖아요.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거짓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600만 넘는 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네. 참담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조건 그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비록 소수건 다수건 간에 나라를 바르고 세우는 그 말을 양심껏 하고 네. 우리가 근데 좀 더 다수가 됐을 때에는 그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네들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 함께 가자. 네. 함께 가자고 하려면 우리가 다수가 되어야만 함께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전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거기도 훌륭한 분도 계시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양심상 봤을 때는 정말 민주당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분연히 일어나서 네. 비록 아직 우리가 원내 입성을 못했지만은 예. 반드시 해서 나라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힘을 보탤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그 한 분 계시잖아요. 황보승 의원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원내 정당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좀 기반이 돼가지고 또 지금 기호 8번 네. 이 기치 아래에서 지금 이제 뛰시게 된 건데 이제 우리가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 지지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이 지금 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 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뭐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상대당의 얘기니까 뭐 네. 감안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 국민의 미래 있지 않냐?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있냐? 네. 이런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기 찍었다가 표 날라가면 어떡하냐.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것들이 약간 지지를 좀 망설이게 하는 좀 네. 그런 요인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표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와 자통당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유권자 입장에 매우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러면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통당을 찍었을 때 사표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를 지지하면 받으면 한석 받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자통당이 만약에 195만 표를 얻으면요. 네. 의석이 3석이나 됩니다. 네. 250만 표가 되면 5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역구 후보를 딱 11군데만 냈습니다. 네. 그것도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 인천은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그래도 아무리 우리의 경쟁 상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이끌어가는 또 정당이 있으니 큰 집이라고 네. 봐서 네. 옳아서 큰 집이 아니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득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역구는 매우 숫자를 적게 냈습니다. 네. 적게 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 비례대표를 네. 우리 자유통일당에 던지신다면 사표가 되지 않고 네. 우리에게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표는 결코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자유통일당의 존재 가치가 뭐냐. 네. 이런 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첫 번째 공약이 뭐가 있냐면요. 예.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을 만들 겁니다. 아. 그거 완전 5.18 네. 유공자 명단 공개법을 우리가 만들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합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공자 명단,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유공자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대대소소 알려야죠. 알려야죠. 네. 그러나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약이 뭐냐?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을 만들겠다. 이거는 오히려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들 네. 우린 좀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첫 번째 그겁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좌파들이 발작을 한지를 모르겠는 게 뭐냐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5.18 민주화 운동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 소위 말하는 그 광주 정신을 네. 하는 데 있어서 공헌한 분들의 명단을 우리가 알리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치 그 뭐 이게 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왜 반대하겠다는 건지 지금 진짜 모르겠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 측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야 되냐고. 근데 또 국민의힘 또 자기들만의 또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우리가 대중정당인데 또 그런 또 맞아요. 네, 그게 네. 있어요. 근데 자유통일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과 자통당이 다른 점은 네.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아하. 첫 번째 공약이에요. 예. 또 두 번째는 네.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법을 보면 네. 5.18에 대해서 비난이나 뭐 등등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8조인데 네. 그 8조 폐지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럼 국민의힘이 합니까? 못하죠. 안 하잖아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것이 5.18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우리 자유통일당은
풀어주겠다. 네. 그 다음에, 아니, 세상에 자유민주 국가에서 네. 5.18을 지지하는 발언은 가능하고 네. 5.18을 비판하는 발언이 안 된다. 네. 그게 민주국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8조 폐지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통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과 우리 다른 점은 지금 한동훈도 그렇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죠? 예.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 그런 거. 말씀 주십시오. 첫째가 뭐냐? 5.18은요, 그 본질이 해명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기면 다 민주화 운동이 됩니까? 그 중엔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포인트도 많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 가지 견해가 나눠질 텐데, 네. 하나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다. 철두철미하게. 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또 하나는 철저하게 북한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죠. 있죠. 예,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있지만 네.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 견해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은 5.18에 대해서는 본질이 규명이 안 돼 있어요. 본질이 규명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순수한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단정을 줘서 네.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니까 네. 우리는 반대한다 뜻이에요. 네. 또 하나는 자, 5.18 운동, 5.18은요, 광주 전남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우리 현행 헌법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3.1 운동하고 4.19가 있습니다. 예. 전 국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5.18은 광주 전남에 국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3.1과 4.19와 대등하게 놓을 수 있냐 뜻입니다. 또 하나는 80년도에 그 운동이 민주화 운동 성격을 저는 전혀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 5.18에 의해서 87년 현행헌법이 만들어지는데 네.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없단 말이죠. 네. 가장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는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걸 또 헌법에 넣냐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헌법에 보면 3.1 운동하고 4.19가 있거든요. 예. 3.1 운동이라는 단어도 원래 처음에 헌법 만들 때는 예. 3.1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다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그냥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단어를 쓰자 그래서 그렇죠. 3.1 운동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3.1 운동, 4.19 혁명과 하나 더 들어가려면요. 네. 앞에 두 개 이 열거된 것과 네. 열거된 것과 같은 무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거의 버금갈 정도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운동이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5.18을 놓고서는 어디 저 4.19하고 3.1 운동과 같이 나열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또 제주 4.3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김기현 그 원내 총무 시절에 네네. 그 문재인이가 그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예. 국민의힘에서 70명이 찬성했습니다. 70명이요? 예, 25명이 기권했고 네. 5명만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때 뭐가 들었느냐? 당시 이 군법 회의에 의해서 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다 특별 재심이나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만들자는 법이 그 법이에요. 아이고. 거기에 70명이 찬성했다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동조해가지고요. 네. 딱 5명만 반대했어요. 5명만. 네.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은요. 그거 원천 무효화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70명이 찬성했는데 25명이 기권했어요. 25명이 왜 기권했는가? 그네들은 이 문재인의 제주 4.3 특별법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적극 나서서 반대하기 뭐하니까 그냥 기권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70명이 찬성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밝힐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유통일당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따라서 네. 우리는
국민의힘과 그런 점에서 구별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요, 자유통일당을 입성하게 만들어줬을 때, 네. 문재인의 제주 4.3 이 특별법의 문제점, 네. 그때 그 법이 통과돼서요, 그 군사법원의 재판을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11번 11차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거기에서 1250명이 무죄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 무기, 징역 15년, 8년, 7년,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반란 수괴들 아닙니까? 수괴죠. 그 네. 정도면. 네. 징역 7년이면 그거 다 수괴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수괴는 못 된다도 수괴 밑에 있는 부하라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견 간부 이상의 고위직이란 말이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실질적 역할했던 사람. 그럼요.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예컨대 그 당시 뭐 징역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경우는 예컨대 잘 모르고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나 사형, 무기, 징역 15년, 8년, 7년 된 사람이 다 무죄가 됐고 네. 그 무죄된 사람들, 유죄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6.25 동란이 발생했잖아요. 네. 행불이야. 네. 행방 무용됐다고. 그 사람이 어디 갔겠냐고요. 북으로 갔겠죠. 당연하죠. 네.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북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자손들을 부모의 그걸 무죄로 만들어주고 그 유족들이 네. 보상금을 받게 하는 법이 바로 제주 4.3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옵니다. 맥시멈 1인당 9천만 원까지 주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거 환수하겠다는 게 우리 자유통일당입니다. 아하.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런 일을 국민의힘은 꿈도 못 꿔요.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 가장 절박한 건 뭐냐? 첫째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겠단 말이죠. 그 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의해서 노력해서 한다면 깨우칠 수 있단 말이죠. 네. 제주 4.3과 관련돼서 9천만 원씩 주는 나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별금지법 저지. 네. 지금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발의가 되고 다시 폐기되고 발의되고 폐기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질질 끌리고 있어요, 지금. 끌죠. 네. 왜냐면 이제 4년이 끝나면 다 폐기되잖아요. 네. 그걸 또 내면 또 되잖아요. 내잖아요. 네. 그게 벌써 8년이 지났어요. 네. 이번에는요,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성숙됐어요.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 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네. 눈치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막을 사람은요, 아스팔트 출신인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막겠습니까? 안 막습니다. 못 막아요. 네. 그러면 우리 우 기자님은 제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90%가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차별금지법 하면 네. 동성애 금지, 동성혼 금지만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성별 정체성 그래서 네. 내가 육체적으로는 남성인데 나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면요, 그 사람을 여성으로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형은 남성이야. 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네. 역도 경기 나온다니까. 네. 여자 역도 경기 나오면 누가 이겨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라톤 나오면 레슬링 나오면 누가 이기냐고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하면서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막 그러고. 그럼요. 그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근데 여자인데 남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군대 가가지고 남자들 내모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을 근데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또 하나는
동성애, 동성혼도 또 우리 5.18에서 비난 금지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발언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안 돼. 비판하는 것만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디도 안 되느냐? 신학대학도 안 돼요. 신학대학이요. 네. 대학도 안 되고 대학 교수가 그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안 되는 거네요. 모든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신학교 교수도 그 말을 못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예. 상반돼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예컨대 교회가 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외면합니다. 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느냐, 네. 이래서 피하는 거 같이 네.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지금도 나와 있지만 네. 동성애, 동성혼을 갖다가 찬성하는 네. 그런 글들과 교육은 가능해요. 네. 반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도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아이 더러운 놈들 그럼 처벌받아요 우리요. 이 법대로면은. 아니 이 법이 아니라 현행법. 지금도요? 보세요. 모욕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욕. 그럼요. 그렇죠. 명예훼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네. 현행법에서도 네. 동성애자들한테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모욕죄도 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과다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 말고도 아주 복잡한 이 보통 사람들에게 네. 말을 못하게끔 막는 법안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위 재갈물기법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김학성 후보자님께서 또 저명한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낼 수 없는 법안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내에서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은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법안을 발의하면은 찬반 여부를 이제 가려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딴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그런 거 없다. 자유통일당은 그동안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늘 달려있던 의견들, 네. 5.18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3은 좀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원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점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 주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원내 정당이 안 되면 기자들이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이제 이 아스팔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해요. 그러게요. 제가 이 애국 운동을 한 3년 해봤는데 네. 조중동 앞마당에서 네. 5만 명, 7만 명이 집회를 해도 한 줄도 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안 쓰는 것만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집회의 내용이 네. 내용을 찬성하지 않아도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해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하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러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네. 넓은 의미의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 자유통일당 보기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원희룡 장관이 경주에서 뭐 발언했는데 네네네. 신앙 간증했어요. 다른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간증했는데 80 몇 개의 언론사가 우리를 갖다가 맹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 아니, 뭔 죄를 졌습니까? 김재현 최고위원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랑제일교회 와서 한번 말씀하신 거 토크 가지고. 했는데 네. 그때 그 토크했다고 5.18을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 징계한다 뭐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도태우가 그만둔 것도 무슨 도태우 발언은 지극히 조심스럽게 얌전하게 얘기를 했지 과격한 발언 안 해요. 5.18에 대해서. 전혀 과학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격하지 않아요. 신사적이에요. 신사적. 매우 신사적이에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한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원내에 들어가서 그 법안을 100% 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원내 정당으로서 그 국민의 상당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구냐? 자유통일당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눈치 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언론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왜냐면 어차피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보면 그 일당백을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얹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뭐 지금 자유통일당도 한석이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건 차치하고 그동안 이제 그건 벌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유일한 자칭 우파 정당으로서 이제 자리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좌파 정당은 지금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는 역할 분담이 딱딱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는 뭐 이 당에서 내주고 또 맞아요.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여기는 이 안에서 모든 걸 커버치려고 하니까 뭐 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뭐 말하려면 그것 좀 이쪽에서 눈치 보여 하고 또 뭐 이거 하면 또 그건 또 저기서 또 뭐라고 해? 뭐 다 눈치 보다가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자유통일당이 진짜 국회에서 순기능할 수 있다. 제가 왜 계속 어필하냐면은 자유통일당이 만약 원내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국민의힘은 자기네들만의 그 로직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자유통일당이 해준다. 해주는 거죠. 네, 해주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예. 있죠. 그러면 딱 이제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줬다고 그럼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저쪽 좌파 쪽에서는 뭐 진보당에서 네. 강력 발언을 한다든지 네. 정의당이 하면 민주당은 가늘게 보다가 그렇죠. 좋으면 같이 동조하고 네, 그렇죠. 아니면 마치 우리 당이 아닌 것 같이 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고 빠지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우파 쪽에서는 오로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뭔 말을 하면 당연히 어긋난다고 징계부터 한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보수 우파의 전체 국민의 애끓는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애끓는 마음, 왜 이런 말을 국민의 대의기관이 못 해주냐 말이죠. 그렇죠. 전체 국민의 진정한 뜻을 대의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과 우리 또 이 자통당 네. 또 다른 정당도 있어도 괜찮아요. 네.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네. 어떤 때는 대립하고 네. 어떤 때는 하나가 되고 네.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자통당에 표를 던지는 것이 결코 사표도 아닌 것이고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를 오려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유통일당이 물론 이제 만약에 원내 입성하게 되면은 여당으로 분류는 안 되겠지만은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은 자통당밖에 없어요. 네. 국민의힘은요, 곧 보세요. 이게 선거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또 다음 후 주자 예, 누굴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저 친구 막 나와다 보면 네. 걔들은 근데 현 대통령을 디스해야만 자기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3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네.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을 이끌어갈 권한도 있고 책무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올바르게 이 헌정 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해야만 대한민국은 사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일을 뒷받침해 줄 정당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야외에서, 네. 과물에서, 아스팔트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네. 그들의 그 국민들이 네. 우리의 그 고생을, 희생을, 네. 눈물을 이해해 주어서 네. 원내 입성을 허락해 준다면 이제는 아스팔트에서도 싸우고 그다음에 국회에 입성해서도 네. 당당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똑바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과 다른 구별되는 넓은 의미에는 같이 가지만 네. 일정한 항목에서는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통당을 여러분께서 찍으실 필요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순간까지 함께 네. 또 목소리 내주고 또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렇지 않고 네. 옆에서 보시도록 느낄 거예요. 이미 행동을 해왔고 저희는. 네. 해왔고 네. 우리 현수막도 붙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서상 네. 거기에 뭐 이의를 달거나 그렇죠. 배신하거나 네. 그런 경우는 아마
제3자가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네. 왔어요. 핵심적인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비례 명단이 엄청 많잖아요. 네. 뭐 그 중에 또 이제 일부 이제 또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왔다 하는 네. 정당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국민의 미래를 또 찍겠다고 하신 분들이야 또 찍겠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말해 이 정통 우파 분들의 결집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네. 왜 정통 우파는 자유통일당으로 결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한번 조금 어필해 주시죠. 네네. 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국민의 미래를 제외하고 네. 우리가 이제 보수 우파를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정당들이 많잖아요. 네. 한마디로 다 군소 정당인데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뭐 보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인기가 있고 네. 또 고용주 대표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분이란 말이죠. 네. 우리 자유통일당도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연대, 네. 전체는 다 연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이 좌파들이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연대는 우리가 해야 옳지 않느냐. 네. 그래야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자유민주당 쪽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각 정당의 보수끼리 만나면 이 타협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줄을 놔서는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당세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열심히 만나자. 네.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네. 우리 자유민주당의 뭐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고용주 대표의 위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제가 2번이나 다른 그러니까 A팀도 있었고 B팀도 있었어요. 예. A팀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놀랄만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비례대표 후보를 5대5로 나누자. 아하.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당황하기도 했고 네. 우리는 예컨대 고용주 대표 같은 훌륭한 분을 우리가 좀 앞순위로 해서 이제 모신다면 그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군소끼리 잘 뭉쳤다. 네. 칭찬해 주실 것 같아서 네. 그랬는데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 회담이 좀 무산됐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단념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위임받은 사람을 제가 또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반반은 아니고 네. 한두 번 정도만 순서를 번호를 달라. 그래서 제가 만났죠. 네. 만나서 한 분 정도는 당선 가능할 수 있는 번호를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예우를 하려면 그 자유민주의 조직하고 자유통일당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융합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하는 말이 자유민주와 통일이 합쳐서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자 그래요. 위성정당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래서 제가 이 분한테도 얘기를 했죠. 선생님께서 우리가 한 명 정도 이렇게 앞순위로 네. 배정을 하려고 하면 자유민주는 우리가 신문에 그 신문 광고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보수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자유통일당과 함께한다. 그렇게 해서 자유통일당 이름을 살려줘서 들어오면 우리가 근데 그분들의 예우를 하려고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그 주장 때문에 네. 다시 또 결렬됐어요. 사실 지금 가뜩이나 군소정당인 상황에서 거기서 위성을 또 만든다는. 아유, 그럼요. 예. 우리가 위성정당이 옳지 않다고 수없이 우리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스스로가 또 번복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2번 가도 되느냐? 더 해야 옳지 않느냐? 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분이 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네. 우리가 지금 선거가 네. 1년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20일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했으면 이제는 단념할 때는 단념하고 과감하게 가야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네. 해서 그네들도 이제 독자적으로 뭐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당당하게 8번이 됐고 네. 그분들은 뭐 30번 뒤로 된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요 자유통일당이 예컨대 이 보수우파의 작은 정당끼리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게을리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산 지인이거든요.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상대방 요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화도 많이 났지만 화 안 내고 네. 인내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과정을. 어쨌든 지금 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비례 용지가 이미 나온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학성 후보자님 모셔서 자유통일당이 원내 입성해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목소리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은 또 여러 부분에서 판단이 정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지금 후보자님 계시니까 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우리가 지역구는 이기는 선택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비례대표에서는 우리가 또 제대로 목소리 내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네.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유통일당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도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어쨌든 원내 정당 됐잖아요. 네. 야 그렇게 저희가 광화문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원내 정당 되고 하니까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맞아요. 하고 예. 또 그게 또 기사도 나오고 맞습니다. 야 이게 이래서 원내 정당이냐 원내 정당이가 2차인구나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내 정당 네. 우리 황보 승희 의원을 이제 모셨는데 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통일당이 현재 그분을 모셔왔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상반된 가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뭐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을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서 진열을 가다듬자.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한 분 때문에 소통관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정당 번호가 8번입니다. 조국 당보다 우리가 하나 앞서요. 네. 예.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찍기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 아래 보게 되면 마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헷갈려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이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었을 때 결코 사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뻥을 치거나 허풍하는 결코 아닙니다. 네. 분위기도 좀 좋지 않습니까? 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분담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한수에서 자유통일당 네. 비례대표 후보자 4번 지명받으신 김학성 후보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빨리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좋아요 눌러가지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어느 때보다도 원내 입성 확률 높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사표 안 됩니다. 여러분 찍으면은 사표가 아니라 유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름지기 또 지금의 집권 여당이 또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집권 여당의 아쉬운 부분을 대체하고 또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세력들이 또 우파의 한 축으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동안 정의당이니 뭐 기본소득당이니 진보당이니 온갖 그 세력들로 인해서 좌파에 찌들어져 있던 국회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관심 이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한마디 하실 더 말씀 있을까요? 제가 안주 문제 달라 그러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4명의 대통령이 시작했을 때는요. 여소야대였습니다. 네. 그때 네 분이 할 때 중간 평가에서는 국민들이요. 여대야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왜냐?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외가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여대 야소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평가 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네.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여소야대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 중간평가에 정권 심판론 등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대 야소로 만들어 주시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자통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자유통일당은요, 예전에 김중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 자통당이 입성을 하게 되면요, 네. 원내가 되면 네. 그분들의 유훈을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아. 두 번째, 이후에 전광훈 목사님이 아스팔트에서 25년간 희생하셨습니다. 예. 물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네. 그러나 뭐 지적할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살리고 예수 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뚝심 하나로 이어져 왔거든요. 네.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통당을 이번에 입성시켜 주시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아스팔트 광화문 애국 세력이나 자통당을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의 조중동도 그랬고 네.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왜 천민 취급하느냐,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서 버젓이 성공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희생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시켜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저희가 다른 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국민의힘은 못합니다. 비난금지법 폐지 못합니다. 4.3 사건 건들지 못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구이냐? 우리는 이 공약을요, 네. 오늘 갑자기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3년간, 4년간 우리는 공개적으로 부르짖어 온 일관된 자세입니다. 광화문에서. 예.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신뢰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이고 사표가 결코 안 될 것이고 넓은 의미의 국민의힘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우리 김학성 후보자님께서 이 자유통일당에 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 방송을 계기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많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은 밴드, 카톡 뭐 다 뿌려주세요. 예, 뿌려가지고 우리 후보자님이 전하는 이 자유통일당의 비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로하여 4월 10일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바닥 찍었어요. 지난주 주말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 찍었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이 우울했던 지금 이 현재의 기분을 씻어내고 4월 10일은 승리의 날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뭐 해야 되냐? 투표장 꼭 가셔가지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학성 후보자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 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거듭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 나가셔가지고 비례 자유통일당 많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